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41회째 오늘 방송 제목은 아파트 관리 혁신에 대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가 왜 이래? 이게 의미심장한 뜻으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가요, 40년을 똑같은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아파트 관리 방식은 바꿀 수 없다 라는 고집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 절감 다들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막상 절감 방안으로 나온 것은 인력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혁신적인 방안이 있는데 왜 혁신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이것은요, 주민 대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문제입니다. 주민 대표자는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만 있고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즉, 잘한 일은 당연하고 잘못한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에 공을 아무리 많이 세워봐도 보상은 없고 작은 활동에도 비난이 빗발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혁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임기 동안 오랜 간섭대로 그저 하던 대로 해서 욕먹을 일 안 하는 것이 훌륭한 주민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주민 대표의 무료 봉사는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벌만 있고 보상이 없다는 것이 아파트 주민대표 활동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즉 법인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가 지급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즉, 정부 행사나 민간 행사에서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키면서 필요 경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올림픽을 한다거나 무슨 뭐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뭐 나비 뭐 무슨 행사 뭐 여러 가지 그 자원 뭐 시민 행사를 하는데, 그럴 때 자원봉사자를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뭐 올림픽 때는 150만 원 줬다고 그러더만요. 한 달에. 이런 것들이 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뭐 있다고 그래요. 이 법은 있습니다. 아무쪼록요, 이권이 없는 아파트에서 주민대표는 기피 대상입니다. 서로 주민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아파트는 분명 무언가 이권이 있다는 증거겠죠. 이권이 없는 아파트에서는요, 주민대표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지만 경비청소 용역에 대해서 계약 방법만 바꿔도 관리비가 30% 절감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주민 대표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왜 내가 나서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 잘못되면 욕먹고 또 거기에 대한 비난받고 또 법적 책임져야 되고 그거 안 하죠. 이 요즘 경비 청소 문제가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신개념 특허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요. 한 가구당 월 3, 4만 원의 관리비가 절감되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관리비 절감 방안 아파트에서 찾고 있지 않으세요? 아무쪼록이요. 주민대표들이 혁신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고 많은 주민대표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관리비를 절감하려면 오늘도 제가 청소요역 계약관리 시스템 이거 특허낸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주민들 또는 주민 대표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관심 가지시라고 여기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회사 전화도 있고 또 상담 전화도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경비용역 대체 방안인데요. 이 발명 명칭이 용역 인력관리 시스템이라는 발명 명칭인데 신개념 자율방범 형식입니다. 지금 이 경비용역 대체하려면은 관리규약을 약간 수정해서 이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지난번 제가 방송한 여러가지 경비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보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경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자율방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따로 PT해서 별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새로운 청원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청 신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에 청원합니다. 왜냐면요. 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에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3천만 명이 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나라예요. 국토교통부에 보면요. 뭐 과가 한 몇 개 있는데 이 공동주택에 전담한 그 인력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또 여기 하명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위생관리과 뭐 이런데 뭐 주택관리과 이런데 보면 한 서너 명이서 뭐 공동주택에 대한 뭐 관리를 하죠.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쪼록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행정을 계속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라는 그 한 개 과에서 거의 다 하던데 전 국민의 3분의 2가 점유한 공동주택을 소수 사람만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공동주택 전담하는 관리청을 신설해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벌써 10년 전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정말 공동주택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 아무튼 요즘 정치 논리가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은 뭐 사법부에 뭐 무슨 청을 만드네, 뭐 경찰청에 무슨 처를 만드네, 뭐 해가지고 뭐 콩볶음 먹듯이 그냥 그 기구 하나 만드는 그런 일로 바쁘시던데 공동주택관리청은 10년 넘도록 뭐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계속 방치하면요. 심하게 말해서 범죄의 소굴로 변할 수도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
공동주택 갈등 문제는요, 계속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각 구청과 시청에서 공정주택 민원 문제가 발생하면요, 왔다 갔다 하지, 사실 해결도 못합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전문 행정관리를 키워서 지속적이고 연구하고 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아무튼 오늘 또 정치인들 자기 밥그릇만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데, 저는 오늘도 공동주택 관리를 걱정하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